저번 주 금요일에 아, 저번 주 금요일에 그냥 그 부정적분 정리했어. 그 쌤이 숙제로 준 거 있잖아, 추석 때. 네, 그거 있어요. 자, 오랜만에 좀 어색하네요. 언제 와, 씨. 근데 그래?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저번 주부터 이제 너네들한테 시켰던 거고, 자, 지금 오늘 처음 받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일단 처음 받았던 친구들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줄 거니까, 아,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요딴 것들이 있구나 하고 느끼시면 됩니다. 일단 문제 난이도는 쌤이 전부 다 상난이도로만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 꽤 있는 거고, 그리고 일부러 좀 이런 거 갖고 왔어요. 좀 특이한 거 위주로 좀 체크하려고 많이 했어요. 특이한 거.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부정적분이니까 듣는데 별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잘 들으시고, 자, fx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자, 그때 f2 값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딱 fx를 먼저 보면 어때요? 미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미분과 적분이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걸 아니까, 역연상 관계라는 거 아니까 이거 안에 있는 거 그대로 튀어나오겠지. 하지만 누굴 마지막에 했네? 적분을 마지막에 했으니까 C가 붙은 상태로 튀어나와야겠죠. 이렇게. 자, 그럼 fx가 2차 함수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 잡아주면 되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4 하는 건 전혀 무리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c 빼기 4가 최소값이죠. 그럼 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c 값은 2라고 밝혀지게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fx 완성됐고요. c 2 나왔으니까 f2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4 더하기 8 더하기 2죠. 4 더하기 8 더하기 2니까 답은 2번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설명이 됐나요? 천천히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 오, 수학 많이 풀었네 그래도. 짧은 시간에. 그리고 하나만 더 잔소리할게요. 이번 기말고사 너네 아이디어 잡을 때 중간고사 때 했던 거 다 써야 됩니다. 그 이제 기말고사니까 기말고사 범위 배운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간고사 때 했던 거 다 쓰입니다. 그래서 너네 간간히 나한테 질문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중간고사 내용이에요. 기말고사 한정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지? 수원하고 아예 달라요. 수원은 지수로그 삼각함수가 중간범위였으면 기말고사에서는 지수로그하고 삼각함수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삑해봐야 자꾸 한두 문제 이렇게 껴서 나왔지. 수투는 다릅니다. 전부 다 나와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사실 요것들을 갖고 왔어요. 이 정비례라는 것 때문에 갖고 왔는데, 이 정비례라는 게 사실 고등학교 때 안 배웁니다. 이 정비례라는 게 중1 때 배워요. 중1 때 배우고, 정비례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y는 ax꼴을 정비례 함수라고 부릅니다. 정비례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x세제곱에 정비례한다라고 했을 때요, 이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얘를 그냥 ax세제곱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생각하면은 정비례하면 무슨 비례도 있지? 반비례도 있잖아요. 걔는 안 나와요. 걔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 반비례라는 것 자체가 역수 형태거든요. 역수 적분하는 건 미적분해서 하지 수투에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정비례 하나만 요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쌤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곡선 y는 fx 위에 임의의 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라고 돼 있죠. 여기서부터 바로 중간고사 꺼 나오는 거예요. 중간고사 때 우리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미분하고 x 좌표 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x, fx지. 그럼 미분하고 x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라는 건 f'x를 의미하는 거고, 그게 ax 세제곱이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요 멘트는 기말고사 한정이 아니에요. 중간고사 때 배워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f'x가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곡선이 마이너스 1,-11이랑 2,4를 지난다라고 돼 있지. 그럼 우린 지나면 이 곡선이 뭔데? 곡선 y는 fx라 돼 있잖아. fx를 뜻하는 거지. 그럼 fx에다가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은 f-1은 마이너스 11, f2는 4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식을 두 개를 줬다는 건 문자를 두 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식을 두 개를 준 거죠. 그럼 왜 문자가 두 개냐? 여기에 현재 a가 있지? 근데 얘를 적분하게 되면,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뒤에 c가 붙음으로써 문자가 두 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대입해서 a랑 c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뭐 대입해서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생략해서 우리 효정이가 얘기해 줄 거예요. a 몇이에요? 4요? 4요. c는요? 만 12요? 자, 그래서 이렇게 a랑 c를 연립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대입해서. 그럼 마이너스 3만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f-3은 ac 대입해서 하면은 81 빼기 12니까 69까지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 복습하면서 연립해 보시면 되겠죠. 자, 배운 거 꼭 복습하세요. 아시겠죠? 이 정비례는 충분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명 보면서 느꼈어요. 자꾸 개같이 꼬아요. 별것도 아닌 문제를.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대비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등장했고요. 자, 그 다음 요거에 대한 도함수가 등장해 있습니다. 자, 지금 도함수를 줬어요. 자, 그럼 도함수 2차겠죠? 그럼 2차 그래프를 준 거야. 자, 그럼 되게 정보가 많죠? 마이너스 6이랑 0이 근이고 마이너스 3에서 대칭축을 이루고 있고 뭐 이런 정보들을 주고 있지. 자, 그러면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고 했고 극대값이 0이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a 더하기 d 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전형적으로 그냥 대입해가지고 답 내는 문제거든요. 그럼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체크를 합시다. 자, 일단은 f'x가 나와 있으니까 f'x를 당연히 구해줘야겠지. 그럼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6이랑 0을 근으로 갖는다는 게 보이죠? 그럼 두 가지로 너네가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마이너스 6,0을 여기다 대입한다. 0,0을 여기다가 대입한다. 하지만 지금부터 그러면 너무 아마추어다. 빨리 정신 차리고 풀이 바꿔라. 뭐냐면 근각의수 관계 써야지 빨리.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풀어야죠. 여기서부터 시간 단축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6,0, 0,0 언제 놓고 잡았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근이 마이너스 6이랑 0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마이너스 3a분의 2b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6에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식 정리하지 말고 역으로 이용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6이려면은 여기가 여기가 18a여야겠죠. 18a여야 3a분의 마이너스 18a에서 마이너스 6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를 바로 3ax 제곱 자꾸 마이너스 플러스 18ax라 쓰자고. 그럼 두 근의 합하면 바로 마이너스 6 나오잖아. 두 근의 합을 하자고. 바로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서. 이거 하지 말라고. 요거 해가지고 요거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요거 여기다 대입하지 말라고. 이게 다 시간 잡아먹는 일이야. 습관 바꿔야 됩니다 우리. 그리고 두근의 곱은 0이죠. 그럼 두근의 곱은 0이니까 c가 0이어야겠죠. 끝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fx의 극소값이랑 극대값을 줬으니까
이 친구를 뭐 해야 되는 거야? 적분해야겠지. 적분을 하게 되면은 ax 세제곱 더하기 9ax 제곱 더하기 c까지 붙게 되겠죠. 또 문자 몇 개야? 2개. 그럼 식이 또 2개가 나야겠지. 그래서 극소값, 극대값을 알려줬다. 식 2개 만들려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마, 뿔, 마 체크를 해서 얘를 못 되는 자리라는 게 바로 뭐예요?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니까 극소잖아. 또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힘들면은 해도 되는데 이해가 되는 사람은 빨리 습관을 바꿔. 이해가 안 되면 그려. 이거 그려. 이해 안 되면. 근데 이해가 되는 사람은 앞으로 이런 거 그리지 마. 마, 뿔, 극소 같네. 뿔, 마, 극대 같네. 이렇게 바로 체크하자고. 어떻게든 너네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번 시험에 제일 중요한 관건이야. 그래서 알려줄 거 더럽게 많아. 겁나 많아. 그러니까 잘 필기하고 외워야 된다. 자, 그럼 x 몇에서 극소 갖는 거야? 네, 마이너스 6에서 갖는 거니까 f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4인 거고. 그 다음에 0에서 극대 갖는 거니까 극대값이 0이니까 f0은 0. 해서 식 2개 나왔고 대입해서 답 내주시면 되겠죠. 답 내는 건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이제 fx 나왔고 그럼 요거랑 이제 비교해가지고 a랑 d 찾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너네가 확인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끝났죠? 자, 그럼 지금부터 뭘 하나 알려줄 거거든요. 이 문제 풀 땐 필요 없어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내가 자주 쓰는 말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그냥 마사지 한다는 생각으로, 익숙해진다는 생각으로 요 개념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 필기해 주세요. 자, 뭐냐면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공식이라는 겁니다. 일명. 자, fx를 ax 세제곱, bx 제곱, cxd라고 하고 f'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적어두세요. 그리고 쓰셨으면 다시 한번 저 멘트를 마음속으로 꼼꼼하게 읽으세요. 다시 말할게요. 이 문제 풀 때 쓸 수는 있으나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쌤이 이걸 많이 써요. 그리고 풀이가 굉장히 짧아져요. 그냥 자주 쓸 거니까 지금부터 익숙해지자 이겁니다. 자, 극대값을 m이라고 잡을 거고 극소값을 n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라는 건 절대값 m 빼기 m이겠죠? 오케이? 얘는 뭐냐면 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쓰고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쌤 너무 괴랄한데요, 식이? 근데 너네 뒤로 갈수록 저식 겁나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거 말고요. 딴 데서도 엄청 나와요. 교육과정에 있는 공식입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마무리를 할게. 자, 뭐냐면 자, 최고차항의 A가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럼 도함수를 그려보면은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 도함수 이렇게 생겼어. 그럼 우리가 F를 그리면 내리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지. 그럼 여기가 극대값이고 여기가 극소값이란 말이야.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라는 건 이 길이를 말하는 거야. 이 길이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 길이가 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야. 지금 이해 안 해도 돼. 그리고 나 아무것도 증명 안 해줬어. 그냥 익숙해지길 바래. 그리고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야. 베타가 더 커야 돼. 응? 그 베타가 더 커야 돼. 그쵸? 왜냐면 차가 양수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문제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 적용을 시킬 수는 있어.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래도 처음이니까 익숙해져 보자. 나와? 도함수의 근 몇하고 몇이죠? 마이너스 6하고 0이죠. 마이너스 6하고 0이죠. 자, 그럼 이 공식에 그대로 적용시켜 볼게요.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럼 극소값이 마이너스 4고 극대값이 0이죠.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몇이죠? 4죠. 그럼 4는 자, 다시 안 익숙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야. 베타랑 알파는 도함수의 근이야. 자, 그럼 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도함수의 근이 마이너스 6하고 0이죠? 그럼 베타 빼기 알파 하면은 6 나오고 세제곱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절대값 A는 뭐야, 왜 이렇게 커 숫자가? 뭐야, 108, 27분의 1 나와요? 27분의 1 나옵니다. 근데 이 A의 정체가 뭐야? 최고차항에서거든. 이 도함수가 2차인데 위로 볼록이지. 그럼 최고차항에서 양수야, 음수야? 음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7분의 1이라고 딱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F0은 0이라며. D가 0이지. 그치? 그럼 A랑 D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 바로 2번이 나와요. 실제 풀이 이게 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싹 생략한 겁니다. 되게 경제적으로 끝나죠, 문제 풀이가. 아직 너네 이런 거 못 따라해요. 계속 나랑 할 겁니다. 그때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거 쓸 수 있잖아 하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 알겠지? 공감 많이 없니? 이 문제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또 있거든. 없는 사람은 맨 뒤에 그 빈 공간 있잖아. 네, 거기다가 따로 필기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뭘 또 필기할 거냐면요. 이거는 쌤하고 이제 중간고사 따로 수업했을 때 들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몇 번은 익숙해졌을 만한 개념인데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네, 그냥 이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3차함수에 기리비가 있었습니다. 엄청 쓸 겁니다. 이번 기말고사. 정말 엄청 씁니다. 너네 3차함수 기리비 2개 있었죠? 몇 대 몇하고 몇 대 몇이 있었죠? 그 빨리 필기한 거 빨리 보고 외워잉. 1대 루트 3이랑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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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거 있었죠? 자, 요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자, 요 아래 얘기할 겁니다.
자, 이 1대1대1은 언제 쓰이는 거냐면 극대 극소 보이죠? 거기서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계속 할 거야. 아마 매 수업마다 얘기할 거야. 이거는 익숙해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도 안 쓴다. 그럼 그 진짜 나쁜 새끼야. 말 끝까지 안 듣고 써야 돼. 자, 극대 극소 x축에 선 긋고 여기 교점에서 y축에 평행한 선, y축에 평행한 선, 변곡점에서 y축에 평행한 선, y축에 평행한 선, y축에 평행한 선.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게 지금 현재 요렇게 4개의 선으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때 이 길이가 다 같다는 거. 다 쓰입니다. 왜요? 그러면 유튜브에 3차 함수 길이비 쓰시면 되고요. 싫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 공지에 있어요. 요 강의가. 보셔도 되고요. 그냥 쓰면 안 돼요? 네, 써도 돼요. 그냥 써도 돼요. 그냥 외워도 됩니다, 이거. 결론, 외워 일단. 일단 써. 이건 주의식 교육 할 거야. 자, 요거 되게 많이 써요, 우리. 요거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럼 저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 거냐면 지금 이 문제가 마이너스 6이랑 0이 도함수 근이란 말이야. 오늘 다 이거 한 방에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뭐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내리고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지. 야, 근데 극대값이 몇이었어? 0이었거든? 그럼 이 0이 결국 이게 x축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또 선을 그어봐. 극소에서. 그럼 잘라 이렇게 잘랐어. 그럼 이 4개 길이가 다 어떻다고요? 같다고. 그럼 요 길이가 몇이니? 6이죠, 6. 그쵸? 그럼 이게 얘네 둘이 같은 거니까 이거 하나당 몇인 거야? 3이겠지. 그럼 요거 3이고 요거 3이고 요것도 3이니까 여기 좌표 구할 수 있지. 그럼 여기 좌표가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9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뭘 여기서 확인할 수 있냐면 얘가 x축이라고 했잖아. 그럼 0하고 마이너스 9가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겠지. 특히 그중 0은 무슨 근이 되는 거야? 접하니까 중근이 되겠지. 그래서 fx가 최고 창의 개수가 현재 a였잖아. 그럼 a라고 잡고 x제곱이라고 하고 x 플러스 9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이러면은 아까 문제 자체가 뭐였어? 문자가 4개였지? 몇 개로 줄어버렸어? 1개로 줄어버린 거잖아 지금.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겠어?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며. 마이너스 6 넣고 마이너스 4 나온다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바로 A값 등장하겠죠. 아까 뭐 마이너스 27분의 1인가 나왔잖아요.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2 이번 기말고사의 특징이 뭐냐면 억지로라도 뭔가 계속 배우고 복습하고 암기해보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여러 번 할수록 풀이가 많이 짧아져요. 그리고 내 해설도 짧아져요. 너네 풀이도 짧아지고요. 그러면 기말고사 때 시간이 오히려 남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렵고 많아. 그러니까 당장 지금 오늘 하는 것은 전혀 필요 없는 내용들이거든. 오늘 수업할 때는. 그래도 한 번씩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 보여줄게. 알겠죠? 뭐 궁금한 거 찾으면 이거 인터넷 보시고 쌤 강의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설명한 거 없고요.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 보면은 자, fx가 임의의 실수 th에 대해서 자, 다음 등식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만족시키고 f1이 5고 f3이 13이라고 했을 때
F2 갖고 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 유형 이것도 중간고사 때 한 겁니다. 이거 아마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너네가 보기 편할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거 너네 중간고사 때 했던 유형인 거 아마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지금 새 친구도 있고 하니까 구분을 짓자면 처음부터 쌤한테 수트 배웠던 친구들은 편미분 이용해서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새 친구도 있으니까 정석대로 가겠습니다. 정석대로. 자, 뭘 할 거냐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F'T를 구할 겁니다. 즉 미분계수 모양 맞추기라고 일명 쌤이 불렀었죠. 그걸로 갈 건데 우리 미분계수 모양을 맞출 때 H 공식 생각하면 되겠지? 요게 F'A인 거죠. 그쵸? 요걸 모양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얘랑 비교하면서 하자. 여기서 A 역할하는 건 누구야? T죠? H 역할하는 건 H죠. 자, 그러면은 분모에 H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 양변을 H로 나눌 거야. 그러면 H분의 FT 플러스 H 빼기 FT까지 될 거고 MT 더하기 4H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바로 F'T라고 바꿔버리면 안 되겠죠? 뭐가 있어야 되죠? 리미트 붙여주셔야 되죠? 모양 끝까지 맞추라며. 그럼 모양 맞추려면 리미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근데 우리가 항상 귀찮으니까 뭐해? 리미트를 생략을 많이 하죠? 그런 뒤 다 보니 이런 문제 풀 때 갑자기 삐끗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석대로 무조건 가려고 습관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를 붙여야겠죠. 자, 그래서 F'T가 되는 거고, 자, 그럼 h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h가 없어요. mt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0으로 가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F'T가 mt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편미분으로 해도 돼요. 편미분 써도 되고. 사실 편미분이 더 편하죠. 자, 그럼 우리 이제 fx 구해야겠지? 그럼 fx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적분해야겠죠. 그럼 ft는 2분의 1 mt제곱 더하기 c까지 등장하겠네. 그럼 문자 m하고 c죠? 식 2개 필요하죠? 식 2개 문제 나왔죠? 대입하면 되겠죠? 연립하면 되겠죠? n값 c값 나오겠죠? 답 나왔겠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죠? 열심히 복습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저 미분계수 모양 맞추는 거 중간고사 때도 했지만 기말고사 때도 나옵니다. 잘 다뤄주시길 바라고, 아마 이거를 미리 풀었던 친구들은 5번에서 이게 도대체 뭔 개쌉소리야 이러고 있는 현상이 벌어질 건데, 이런 걸 너네가 한 번씩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자, 여기서 가볍게 한번 정리 좀 잠깐 할게요. 너네 F'X랑 같은 표현을 우리가 수학 2 배울 때 잠깐 정리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미분 쪽에선 등장하지 않는데 적분 쪽에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너네 F'X를 같은데 다르게 써봐라. 그럼 어떻게 쓰기도 하죠? 라고 하면 또 당황하죠. Y'로 쓰기도 하잖아요. Y' 미분하는 거잖아. 그지?
또 뭐가 있게? dx분의 dy라고도 쓴단다. 이 dx분의 d라는 연산 이거 있잖아 이거 이제 부정적분해서 그래도 좀 익숙할 거야. 이게 뭐하란 교야? 미분하란 교잖아. y를 미분하란 교야. y를 미분하란 뜻이야 이게. 그래서 이거 뭐 여기까지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우리가 그 y는 fx로 쓰기도 하죠. fx랑 y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y 대신에 fx로 바꿔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단순 기호 표현이고요.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로 쓸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거예요. 지금 다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다 같은 거. 그리고 이게 방금 전에 문제에서 쓴 거죠. 방금 전 문제에서 쓴 거죠 이게. 근데 가장 태초가 뭐냐면요. 요거예요. 이겁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너네 델타 x분의 델타 y가 뭐죠? 기울기. 미분식 단어로. x증분분의 y증분, 기울기 다 맞아요. 근데 우린 5글자로 불러요. 접선의 기울기 6글자예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죠.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에 리미트 붙인 게 미분계수였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시작이 이거야. 도함수 시작이 이거야. 여기서 1로 오고 1로 와서 얘만 주구장창 썼던 거야 우리가. 근데 가끔씩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요건 내 머릿속에 지우개인 거고. 근데 이제 요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왜냐면 너네가 이제 그 미분 마지막 쪽 있잖아. 방정식과 부등식 쪽 우리 안 했잖아. 뭐 속도가 속도 이런 것도 안 했잖아. 근데 거기에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때 이 표현들이 나와요. 눈치만 채면 돼. 아 이거 구하라고? 아 미분하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부터는 친숙해져야 됩니다. 기말고사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들어가 봅시다. 이 정도 문장을 가진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꼭 경험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복습도 한번 해주면서 머릿속에 딱 잘 넣읍시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느 도서관의 온도를 X라고 하겠대요. 그리고 그 X는 10 이상이래요. 도서관의 온도를 최소 10도 이상을 유지시킨다는 거겠죠. 그러네요. 10도면 졸라 추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대화하는 거지 뭐 문제라고. 야 나 추워 좀 따뜻하게 해봐. 아 예, 됐어요. 자 그럼 1시간당 연료 소모량은 Y래요. 그럼 Y가 뭔지 몰라요. 일단 연료 소모량이에요. 연료 소모량. 자 근데 이 도서관의 온도를 X 증분만큼 올리면 살짝 올리겠다 소리죠. 살짝 올리면 1시간당 연료 소모량이 당연하게도 연료 소모량도 늘겠죠. 이건 상식 아니냐? 온도를 올리려면 에너지를 더 써야 되잖냐? 에너지를 더 쓰면 돈이 많이 들잖냐? 돈이 많이 든다는 건 뭐야? 연료를 많이 쓴다는 거 아니냐? 그치? 물론 여기까지 이해할 필요 없어. 자, 근데 이 식이 성립한대. 우리한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랬을 때 이 도서관의 온도를 20도로 유지를 시키고 싶대. 20도로 유지를 시키고 싶대. 근데 20도로 유지시킨다는 게 뭐야? X를 20으로 하게 싶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때 1시간당 연료 소모량을 물어봤죠. 근데 연료 소모량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Y라고 한다고 했죠? Y.
밀리리터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Y라고 본다고 했잖아. 그냥 결론적으로 뭐야? 얘가 이 X잖아, X. X가 20일 때 Y 값이 몇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식을 가지고 그걸 알아내란 거잖아. 근데 이게 방금 쌤이랑 정리한 요 표현이란 말이야. 그럼 요 표현은 결국 뭐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냐면 프라임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식에서 우린 델타 x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델타 x분의 델타 y가 필요한 거잖아, 우리한테. 그래서 델타 x로 나눠버리면 델타 x분의 델타 y는 3x 플러스 4 더하기 k 델타 x 여기까지 적히게 될 건데 이 델타 x분의 델타 y가 뭐야? 도함수 프라임이야? 아니지. 평균 변화율이지. 평균 변화율에 뭘 붙여야 프라임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리미트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양변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붙여줘야겠지. 그러면 비로소 f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f 프라임 x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또 왔다 갔다 하면 눈이 아프니까 말로만 합시다. f 프라임 x 바로 옆에 뭐랑 같다라고 써놨죠 아까? y 프라임이라고 해놨죠. 연료소모량이 y였어요. y 프라임입니다. 자, 그게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없어지네. 그럼 이게 3x 플러스 4가 나올 거야. 다시 이게 y 프라임이라고 했지? 우리 연료 소모량은 뭐라고 한다고 했다고? y라고 한다 했으니까 y를 구하려면 이거를 적분해야겠지. 그래서 y는 2분의 3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c까지 나오겠죠. 그럼 이거 답 내려면 뭐 알아야 돼? c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근데 지금까지 우리 1번, 2번, 3번, 4번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식을 하나 줬어요. 뭐 f 몇이 몇이다. 그 대입해가지고 식값 구했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 문제 풀면서 내려오다 보면은 그게 없었어요. 식값을 구할 수 있는 식 단서가 없었단 말이야. 알아서 알아내야 돼 우리가. 처음이니까 그게 어려울 텐데 요거야. 이 도서관의 온도가 몇 도 이하일 때는? 10도 이하일 때는 연료 소모가 없대지. 온도가 문제에서 뭐였지? x였지. 근데 그 x 최소가 몇이었지? 10이지. 그럼 우린 x가 9, 8, 7 이런 건 못 다루지. 10이 최소라며. 근데 그 10일 때는 연료 소모가 없대지. 연료 소모가 뭔데? y잖아. 그러면 연결하는 거야. x가 10이면 y가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소리인 거지. 즉 f10이 0이라는 소리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10 넣고 0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x에 10 넣으면 0은 150, 40, c니까 c는 마이너스 190까지가 등장할 거예요. 좀 껄끄럽죠 이런 문제가. 자, 그럼 또 우리 추억 속에서 잊혀진 우리 x 몇일 때 구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f20 계산해 주시면 400으로 들어가니까 600 더하기 80 마이너스 190 계산해 주시면 답이 깔끔하게 490이라고 등장하게 될 겁니다. 맞지? 3번. 이런 문제가 한 번쯤은 등장할 수도 있어서 근데 뭐 가능성이 엄청 높진 않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경험하면 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너지나 센이나 라이트센 이런 거 풀다 보면요 이런 문제 반드시 있어요.
자, 그때 손쉽게 풀어주시면 되고. 자, 6번까지 하고 1차적으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6번 봅시다. 자, 보면은 4차함수 도함수는 3차함수죠? 3차함수 그래프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보니까 3차함수 근이 몇이네? 마일? 0? 1이지. 그리고 F0이 2고 F1이 마이너스 4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작은 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m의 값으로 거래되어 있죠. 와,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뭔 말인지 모르겠을 때는 딱 여기까지 자르면 뒤에 거 보지 말고 앞에 거부터 보세요. 자, 보자잉. 자, F'이 마이너스 1도 그렇고 0도 그렇고 1도 그렇고 뒀을 때 0 된다는 것은 저 세 개가 뭐라는 거예요? 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똥 씹어서 거냐? 저요? 아니 괜찮은데요. 고마워. 똥 씹어서 뭔가 마음이 안 드는 줄. 자, 그럼 F'X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랑 근이니까 식을 이렇게 적으면 맞겠어 틀리겠어 서진아? 뭐 있어야 되죠? 또 까먹었죠? A 붙여야죠. 자, 최고창에서 안 나와 있죠 문제가. 그래서 A라고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얘를 대입하게 되면요. 대입이란다. 전개하게 되면요. 이거 뭐 알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여기까지 나오고. 잠깐 fx 알아야겠죠? 우리 이거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거 풀어야 되니까. 그럼 적분해야겠지. 그럼 적분을 하면 4분의 1 ax 대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x 제곱 더하기 c까지 등장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자 두 개, 식 두 개죠? 바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F0은 C고 그게 2예요. 문제 나와 있고요. F1은요. 4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 C 구했죠. 2라고. 그게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A는 야 신난다. 24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자, 그 fx를 다 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등장하게 돼요. 식 구하는 거 되게 귀찮죠. 그러니까 지금 딱 이거야. 야,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식은 구할 수 있어요. 솔직히 식 구할 때 뭐 미친 듯이 어려워요? 그냥 식이 길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야. 누구나 못 구해야 문제가 쉽게 나올 텐데 누구나 구할 줄 아니까 귀찮고 빡치고 어렵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할 때도 쌤이 조금 있다가 이 식을 어떤 개념을 알면 손쉽게 풀 수 있는지도 설명을 해줄 거야. 그건 쉬는 시간에 끝나고 할 거야. 자, 일단 빨리 끝내자. 자, 그럼 요게 나왔어요. 잠깐 봐보자 이제. 자, fn 곱하기 fn 플러스 1. 즉 얘네 둘 m는 거랑 m 플러스 1는 거를 곱했더니 0보다 어쩌래요? 작으라고 돼 있죠? 이런 문제가 이게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어서 그래도 경험하는 게 좋거든요? 그냥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사이값 정리예요. 우리 사이값 정리 결론이 그 사이값 정리가 뭐였어요? 양 끝에 있는 걸 대입했을 때 곱해서 0보다 작으면 그 안에 반드시 근이 있다 이거잖아.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 가장 단순하게 이해한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m 정수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 m 정수를 1이라 할게. 그럼 f1 곱하기 f2를 계산했을 때 0보다 작아? 그거 알아보라는 거야. 그런 정수를 다 찾아. 그리고 더해. 이 소리예요. 오케이? 잠깐 봐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줄 거야. F0이지. F0 몇이래요? 2래요. 자, 그럼 저거 우리 y값 아니까 저거 이용할 거라는 거라서 한번 m에다가 0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얘 일일이 넣어보는 거야. 그럼 0 넣으면은 F0 곱하기 F1이지. 그럼 F0은 2라고 알죠? 그럼 F1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F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근데 F를 대입하면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얘 양수고 얘 음수잖아. 곱했을 때 0가 작지? 그럼 0 되는 거야 지금. 그지? 혹시 센스 있는 친구? 그럼 또 m 몇 넣어보면 좋을까? 센스 좋은 친구 있을까?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를 넣어봐야죠. 왜? 마이너스를 넣으면 여기도 F0 F0 또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F 마이너스 지금 잠깐만 처음에 0 나왔고 마이너스 1 F0이니까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되겠지. 마이너스를 넣으면 어때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네, 그러니까 돼요, 마이너스 1도. 오케이? 어려운 문제 아니고 상당히도만 하는 거야 지금. 어려워. 쉬운 거 아니에요. 경험하는 거야 오늘은. 자, 그러면 마이너스 0 넣었을 때도 됐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도 됐고, 야 그러면 마이너스 2도 한번 넣어보면 어때? F-2랑 F-1이겠지. 근데 F-1은 음수였지. 그럼 F-2 해봐야겠지. 그럼 F-2면은 이거 마이너스 2 들어가면은 96 마이너스 48 더하기 2죠. 계속 뭐라 합니까? 양수죠. 그럼 마이너스 2일 때도 F-2 양수? 얘 음수니까 얘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F-2가 양수였거든? 슬슬 귀찮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할게요. 마이너스 3부터는 무조건 양수예요. 마3, 마4, 마5, 마6, 마7, 마8, 마9, 마10 이렇게 넣잖아요. 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음수 쪽은 여기서 끝나요. 자, 그럼 이제 양수 쪽 해볼 거예요. 아까 0 넣었을 때, 아까 0 넣으면요 F0 곱하기 F1이어서 됐었고, 자, 여기 F1이 마이너스 4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1 넣어볼게요. 그럼 F1 곱하기 F2죠. 근데 F2나 여기 2를 넣으면은 뭐였니? 양수였지? 양수 나오죠? 그러면 1일 때도 되겠죠? 왜? F1 음수고 F 양수잖아. 그죠? 그리고 M에다가 이제 2도 넣어보면 해보면 알아.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지금 이렇게 대충 얘기한 이유는 이따 쉬는 시간 뒤에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풀리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정석대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정석대로. 너무 오래 걸리죠? 귀찮고 정확하지도 않고 뭔가 느낌이. 조금 이따가 어떻게 더 끝나는지 10시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후딱 해봅시다. 자, 일단 어떤 거냐면요. 자, 아까 3차함수 길이비 얘기했고 이번엔 4차함수 길이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거 어디 갔어? 화장실 것 같아. 뭐 해야지 그냥. 뭐 어떡해. 시간이 없지. 뭐 있었죠? 4차함수 길이비? 저 1대로지. 또? 왜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4차함수가 제일 안 나오는데.
3대 4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중 1대 루트 2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1대 루트 2는 오셨군요. 선대칭 함수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선대칭이란 무엇이냐?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일 때 이렇게 대칭일 때 그때 여기 극대에서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자, 극소 쪽에도 선을 잡아주시고요. 저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얘랑 얘가 1대 루트입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쌤하고 계속. 쌤이 신경 써서 문제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이것도 증명 궁금하시다면 우리 공지 단톡방에 3, 4차 함수 특강 있습니다. 그거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저도 많이 나오고요. 자, 보면은 여기 봐보자. 자, 일단은 이거는 적분 들어가면서 많이 이제 얘기할 건데, 자, 여기 지금 얘가 도함수잖아. 도함수에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현재 어때요? 길이가? 같아요. 같죠? 자, 길이 같으면 이거 적분, 정적분 그 활용해서 하는 거라 지금은 그냥 받아들입시다. 넓이 같습니다. 길이 같으면 넓이 같습니다. 자고로 넓이란 이 넓이를 말합니다. 이 넓이를 말해요. 정적분 가서 활용할 때 직접적으로 다 증명을 합니다. 그냥 지금은 그런 거보다 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선 내리고 선 내리고 선 내려보자. 그럼 처음에는 내려가겠죠. 아이 얘들아 여기 여러 데다 하지 말고 그냥 선 더 쭉쭉 내려요 그냥. 또 여기 뒤지게 좁아 죽겠는데 저 새끼는 확대하면 되잖아 이러면서 이제 욕하지 말고 속으로 쭉 내려요. 다들 찔렸죠 지금? 웃는 새끼들도 많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죠? 예, 올라갈 때 다시 말할게. 정적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다 증명합니다. 올라갈 때는요, 요 넓이값만큼 올라가요. 예, 지금은 그런 거보다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쳐요. 그럼 이제 내려갈 차례죠. 그럼 요 넓이만큼 내려가는 얘랑 같다 했죠. 그래서 똑같이 내려가요. 이렇게 똑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외우는 지금 절대 안 돼요. 그거 다 정적분 가서 증명합니다. 그냥 그렇대. 나중에 해주겠지 저 새끼가. 좀 이런 느낌으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유리가 자꾸 욕할 때마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0,1이죠. 야, 근데 아까 0 넣었을 때가 몇이었니? 0에? 몇이래? 0 넣었을 때? 2?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몇이었어요? 마이너스 4였나요? 자, 그러면 봐봐야. 자, 이제 요걸 써먹을 거야. 자, 여기서 극대 딱 지나게 이렇게 선 잡아보자.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루트 2. 근데 이 길이가 몇이야 지금 현재? 1이죠?
1대 루트 2인데 1자리가 실제로 1이죠. 그럼 루트 2자리는 실제로 몇이겠어요? 루트 2겠죠? 그럼 여기가 루트 2고 대칭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길이 1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1대 루트 2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끝난 게 루트 2가 대략 몇이니? 1.4지. 그럼 2는 여기 있을 거야. 그죠? 2 여기 있겠지. 마이너스 2 여기 있겠지. 그럼 봐봐. 아까 m 정수였잖아. 그러면 0 넣으면 뭐였어? 0 넣으면 아까 f0 곱하기 f1이었지. f0 곱하기 f1 하면 양수 음수니까 0보다 작았지. 그래서 0 셌지? 그치? 자 이제 그럼 1 넣어볼게. 1 넣으면 f1 곱하기 f2지. 거기 문제 나와 있는 식 그대로 m 넣고 있는 거야 쌤이. 그럼 f1 곱하기 f2는 여기 있는 거지. 그럼 f1 음수고 f2 양수지. 그래서 1일 때 된 거야. 근데 2부터는 어때? f2 곱하기 f3이지. 근데 f2가 이미 2보다 크지. 그럼 f3도 당연히 뭐겠어? 양수겠지. 계속 양수라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서 끝난 거야. 그럼 양수 파트 끝났어? 음수 파트 셀 거야 이제?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봐야겠지. 그럼 m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f-1 곱하기 f0이지. f-1 곱하기 f0이지. 0일 때 2였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였죠. 그럼 음수 양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그대로 넣는 거예요. f-2 곱하기 f-1이겠죠. 그럼 f-1 곱하기 f- 여기 있겠죠. f-도 양수죠. 그럼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음수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3부터 어떻게 돼요? f-3 곱하기 f-2죠. f-2 음수였고 f-3도 음수 아니 무슨 소리야. f-2도 양수고 f-3도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 곱하기 양수 되겠죠. 그리고 m을 계속 줄일수록 양수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풀면 이렇게 금방 끝난다는 거. 그리고 요거 이용하면은 여기 값도 알 수 있죠. 그럼 바로 이제 찾는데 그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저렇게 아까처럼 막 계속 감 넣어보면서 해야 돼. 너무 귀찮잖아. 됐죠? 답은 일단 1번이다. 이 풀이가 다 생략된 거야. 이 풀이가 없는 거야. 요거 가지고 끝난 거야.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좋다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지금은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갈수록 계속 증명을 해줄 거거든. 그때마다 저래서 그리고 계속 풀 거야. 외워질도록 하면 되겠죠. 자, 7번 갑시다. 자, 곡선.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x 마이너스 4라는 i의 두 교점에서 x축이 수선의 발 내린 걸 pq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잘라줘야겠죠. 그리고 문제 풀 때 이렇게 자르는 것도 좀 잘 보시고. 자, 좀 더 읽을게요. 자, 최고창의 수가 마이너스 3인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pq를 지난다. 네, 잘라주고요. 갑자기 대뜸 fx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문자 fx의 개수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른 이유는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정보 한바탕 나왔거든요. 그럼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끊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짓을 하자는 의미로 자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르면 뭐예요? 얘랑 얘 교점에서 x축에 수선의 발 내리라 했으니까 한 번 더 세분화 시키면 얘 교점 찾으란 거죠? 교점 찾아야죠.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랑 x 빼기 4랑 같다라고 두시고 넘기고 고마워요.
이제 태클 잘 걸어요. 자, 그럼 x가 1 또는 3이죠. 자, 그럼 현재 이 상황인 거죠. 2차 함수 있고 x-4라는 선이 있는데 이 두 점을 PQ라고 한 거야, 지금 교점을. 그럼 거기서 x축에 수선을 발 내렸잖아. 아이씨, x축에 수선을 발 내린 거 PQ라고 하자 했죠, 지금 문제가. 잘못했네요. 여기서 x축에 수선을 발 내린 걸 PQ라고 하자고 했죠. 이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때 x 좌표가 1이라. 3 나왔으니까. 여기 1, 여기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쌤, 저는 그래프 그려보니까 저따구로 안 생겼던데요. 나도 알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대충 보는 거야. 자, 여기가 맞죠? 자, 근데 지금 이제 다음에 여기까지 한 거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최고 차이 개수가 마3이래, 마3. 마3인 2차 함수 fx 그래프가 PQ 지났는데 PQ. 그럼 뭐 요거 지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이 상태로 이렇게 2차 함수 이렇게 있는 거지, 지금? 그죠? 그럼 마이너스 1하고 3이 지금 fx에 모인 거예요. 근인 거죠, 근. 그래서 fx가 최고 차이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일 x 마3까지 잡히겠죠? 자, fx 구했어요, 여기까지. 전개는 이따 필요하면 합시다. 자,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거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대문자 fx 개수거라고 했습니다. 대문자 fx가 뭔지 몰라요. 아마 예측한 건데 이거 접근한 거 아닐까? 를 가조건해 준 거죠. 대문자 f'을 미분하면 소문자가 된다고 돼 있죠. 그 말이 뭐예요? 얘는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대문자 fx가 나온다는 표현이죠. 이게 fx의 부정적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얘를 적분할 거고, 그럼 f0은 뭐래요? 값이? 정수랍니다. 자, 그럼 대문자 fx 구해야 되네. 에이, 그럼 전개해야 되네. 자, 그럼 대문자 fx 갑시다.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 6x 제곱 9x 더하기 c까지 붙겠죠? 그지? 나 뭐 잘못했니? 잘못했어? 모르죠. 모른다고? 잘못했잖아. 씨. 뭘 모르죠, 이 새끼야. 씨.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태클을 걸어야지. 또 이래놓고 답 안 나와서 또 야, 뭐 잘못했냐? 좋됐다. 또 이러고 있으려고 또. 박관영 수직이 좀 대가리가 커져가지고 저요? 야, 반응을 해. 티키타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저 따로 있어요. 짜져 있었다고? 네. 어디서 어린 놈의 새끼가 짜진다라는 표현을 써. 조용히 있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씨. 알겠습니다. 꽁태예요. 네, 끝났어요. 자, 가조건 해서 자, fx 구했죠? 자, 나조건. f0은 뭐야? f0. c죠? 네. c가 뭐야? c가 뭐야? 정수래죠? 네, c 정수랍니다. 네, c가 정수예요. 아이, 귀여워요, 우리 관영 씨. 자, 근데 다조건. 대문자 fx0은 근 몇 개래? 3개. 3개래. 근이 3개야 된대요. 자, 그러면요. 이거를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지금 fx가 뭔지 알잖아. fx가 뭔지 알잖아. 자,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요. 이게 f야 지금.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우리 대문자 f 그릴 수 있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1 대입하고 3 대입할 게 극소값, 극대값 찾는 거야? 극대값 찾은 극소값은 마이너스 4 더하기 c고 극대값은 c야. 오케이. 아, c야 좋아했는데 옛날에. 모르죠? 드립 쳐봤어요. 뒤질래? 눈치를 이렇게 주네. 자, 힘들다 씨야. 이제 어려운 것만 계속 하니까 힘들다. 자, 수요일은 좀 편하게 수업하자. 수요일은 개념 수업해야 되니까. 유리하고 서진이 오해하겠다. 우리 맨날 이러고 있는 줄 알고. 아니에요. 저번 주부터 쌓아놓은 거 하는 거야. 자, 다조건이 이거 근 찾으란 소리지. 근데 우리 함수에서 근 찾으라는 건 x축과의 교점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x축하고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3개라는 거잖아. 그럼 x축이 그러면 여기 딱 이렇게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돼? 그래야지 교점이 3개가 되겠지. 근데 x축이 그 y는 몇이야? 0이잖아. 그쵸? 그리고 아까 나 조건이 대문자 f0이 c래요. 대문자 f0이 c래. 야, 그럼 c가 얘는 0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4 플러스 c는 0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c가 몇 가능한 거야? 1 가능하지? 네. 2 가능하지? 몇 도 가능하니? 3. 4는? 안 되지. 그럼 c 몇 개 가능해? 3개 가능하지? 그럼 얘가 몇 개 나온다는 거야? 3개 나온다는 거겠지. 문제가 대문자 fx 개수 구하라며. 그러니까 3개가 답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미분에서 우리가 안 했던 쪽입니다. 대문자 fx가 0이다. 방정식 풀 때 근 찾으라는 것은 x축과의 교점 개수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x축을 우리가 임의로 체크해서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수요일에 편하게 수업하려면 내가 이거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근데 밑에는 어떡하지? 이건데? 이것도 쉽다고 하면 또 뭘 할 거지 나한테. 쉬워. 근데 너는 이런 거 보면 쫄잖아.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네, 시그마 나온다 쫄지 마시고. 자, 지금 여기 부정적분 나와 있죠. 자,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먼저 하세요. 요거 먼저 풀 거야. 우리 부정적분 공식이 뭐야? 하나 키우고 역수죠? 하나 키우면 k죠. 역수하면 어떻게 돼요? k분의 1이 나가겠죠. 얘랑 뭐 돼요? 약분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k 인테그랄 sk-1제곱 얘는 하나 키우고 역수니까 이거야 지금 이거. 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쫄아야죠.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시그마 모르면 못 풀죠 이제. 자, 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하신 분은 필기를 그만하세요. 딱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거 시그마 끼 문제니까.
전 아직 괜찮습니다, 쌤. 보세요. 시그마는 더하게 돼 있을 때는 각각해도 괜찮죠? C는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시그마에서 지금 상수죠? 왜냐? 변수는 K예요. 얘부터 처리할게요. 우리 상수는 C를 몇 번 더하는 거야? n 플러스 1번. 그래서 C 곱하기 이거야. n 플러스 1로 두면 돼. 이거 C야, C. C 곱하기 n 플러스 1이야. 자, 그리고 요거 풀어야 되지. 포기하지 말아봐. 무슨 수열이니 이거? 등비. 등비 수열이죠. 이거 등비 수열에 합하는 겁니다. 그럼 첫 항 x죠. 공비 x죠. 항수 n 플러스 1개죠. 등비 수열 합공식 쓰면은 x 빼기 1, x 빼기 1, x n 플러스 1제곱. 아이고 이거 너무 이상하게 썼다. 여기까지 시킬 겁니다. 괜찮아. 또 하면 돼. 또 안 나올 거 같지? 또 해 이런 거. 그때 다시 한번 내가 자세하게 해줄게. 지금은 다들 지쳐서 그래. 나도 지쳤고. 잠깐 봐봐 이제. FNX 구했어요 이제. 0는 뭐 나온대요? 0. 0 나온대요. 0 대입합시다 x에. 그럼 fn0은 또 쪼지 마. x만 0 넣으면 돼. 개꿀. 여기 0 넣으면 이거 없어진단 말이야. 없어져? 그럼 남는 게 c 곱하기 n 플러스 1밖에 안 남아. 근데 이게 0이어야 되는데. 그럼 n이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지. n은 자연수잖아 지금. 그럼 c가 몇인 거야? 0인 거지. 그래서 fnx가 x-1분의 x 곱하기 n 플러스 1제곱 빼기 1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어? 저거 이거 이거 다 5번입니까? 네. 문제 잘못됐네. 내 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가끔 그러긴 하지만 내 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잘못됐어요. 문제가. 졸라 웃으시는 애들? 왜냐면 지금 fn 몇 구하래? 1 못 넣어. 1 못 넣어 이거. 근데 이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약분을 할 수 있거든? 약분해가지고 1 넣어야 되는데 애초에 1을 못 넣어. 이거 문제를 좀 수정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말이 있어야 되고 요 말만 있으면 돼. 연속인 함수라는 말이 있어야 돼. 이렇게 쓰자. 모든 실수에서. 요 말 없으면 이 문제 성립이 안 돼. 요 말 없으면. 이거 아까 혁준이가 아까 뭐 4번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도 그런 게 있네. 왜냐 아까 그 4번도 미분 가능한이라는 말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 그 미분계수 모양 맞춰서 푸는 거. 그것도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없네. 자꾸 뭔가 빠졌어 문제가. 왜냐면 이제 요걸 구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1을 못 넣잖아. 그치? 그래서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해야 돼요.
1에서의 극한값이 연속이니까 당연히 함수값하고 같겠지. 네, 그 논리로 이제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앞에 빨간색 글씨로 적어준 것처럼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큰일 났네.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됐네. 아 얘는 쉬운데 9번 하고 10번은. 수요일에 그래도 괜찮다. 수요일에 별로 어려운 거 안 남았어. 요거 하고 오늘 끝낼게요. 수요일에 저거 딱 2개 하고 정적분 이쁘게 정리합시다 우리. 서진이 오늘 정적분 했니? 네. 여기만 하면 돼. 파이팅 하쇼. 제이 만약에 유리 공부 안 하면 욕 한마디씩 해. 뒤지고 싶어? 자, 얘는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아이고, 요거 써야 돼, 요거. 그래, 수학은 알수록 좋다 했잖아. 야, 화내지 마. 이거 인수분해 할 줄 알지? 이거 오늘 새로운 친구도 어떡하냐, 이거. 수학 이런 거야 하고 도망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요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안 해도 돼. 이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거 하지 마. 안 해도 돼. 안 해. 진짜 안 해도 돼. 이거 안 나와. 시험 안 나와. 나오면 그냥 후회해 그냥. 네, 이제 끝내자. 자, 그래서 요거 인수분 할 거야. 요거 인수분 할 거야. 좀 미안하지만 빨리 할게 그냥.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자, 그럼 x-1분의 x하고 얘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xn제곱 더하기 xn-1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까지가 돼요. 인수분해가 돼요. 서진이는 건영이한테 물어보고 유리는 제이한테 물어보세요. 네, 서로서로 물으세요. 서로서로. 아가리 다 물으세요. 야, 안 됐어요. 야 진짜 이거 물어볼 수도 있지.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얘랑 뭐 돼? 약분 되지? 그럼 약분하고 x에 몇 넣는 거야? 1 넣는 거지? 그럼 1 넣으면은 이게 몇 개 있어? 이게 항이 몇 개야? n 플러스 1개. 이거는 여기 개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1이 n 플러스 1개가 있겠죠? 네, 그래서 1을 n 플러스 1하니까 n 플러스 1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일 겁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대입 바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연속이라는 말이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오늘 좀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좀 오랜만에 수업하는데 오랜만에 수업을 아주 이제 지옥을 해버렸네요. 네, 수요일에는 좀 우리 행복하게 합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